정혜영이 ERA 16.88, 전상현은 늑간근이 찢어졌고 팀은 2승 7패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불펜이 ERA 1.23입니다. 안녕하세요. 숫자로 야구를 파헤치는 채널입니다. 4월 11일 기아는 마무리 정혜영과 셋업맨 전상현을 동시에 2군으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5경기 불펜 평균 자책점 1.23, 리그 최하위에서 최상위로 엿새 만에 벌어진 일이에요. 오늘은 이 부패가 어떻게 차려졌는지 한 명씩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4월 10일까지의 기아가 어떤 팀이었는지부터 짚겠습니다. 2승 7패, 공동 최하위. 팬 커뮤니티에는 이미 올해는 끝났다는 말이 깔려 있었고 김도영 선수는 그때 심정을 143패를 할 것 같았다 하고 표현했는데요. 거기서 가장 뼈아픈 구간이 불펜이었습니다. 개막 이후 4월 10일까지 기아 불펜 평균 자책점 7.56, 리그 최하위. 마무리 정혜영이 4경기 2와 3분의 2이닝을 던지면서 5실점, 평균 자책점 16.88, 이닝당 출루 허용률 2.63, 피홈런 1개에 볼넷 4개까지 겹쳤거든요. 셋업맨 전상현은 4경기 1패 2홀드에 평균 자책점 13.50, 그리고 4월 10일 전상현이 늑골 통증을 호소했고 정밀검사 결과 늑간근 미세 손상 진단이 나왔습니다. 4월 11일 기아는 대전 원정을 앞두고 정혜영과 전상현을 동시에 1군에서 내립니다. 마무리와 셋업맨이 같은 날 사라진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이게 붕괴 신호잖아요. 그런데 엿새 만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4월 11일부터 16일까지 5경기, 기아 불펜 평균 자책점 1.23, 스포티비 뉴스 집계 기준입니다. 같은 기간 KT 불펜이 약 6.38, NC 구원진이 5.40, 그나마 안정적이라는 LG가 2.12였는데요. 기아는 그 중에서도 최상위였어요. 리그 꼴찌 불펜이 엿새 만에 리그 1위로 올라선 겁니다. 팀은 이 기간에 7연승을 달렸고 2승 7패 공동 최하위였던 순위표는 9승 7패 공동 4위로 뒤집혔습니다. 승률 5할 6푼 3리, 선두와 승차 2.5게임. 지표 한두 개가 반짝한 게 아니라 팀 성적 자체가 따라 올라왔다는 뜻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수치를 만든 게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부터 가겠습니다. 성영탁, 2004년생, 만 21세. 2024년 10라운드 96순위로 지명된 투수예요. 지명 순번만 보면 그냥 뒷번호 픽이에요. 그런데 2025 시즌 평균 자책점 1.55를 찍으면서 이미 구단 내부 평가를 바꿔놓은 선수였고 2026 시즌 연봉이 1억 2천만 원, 인상률 300%가 넘는데요. 팀 내 최대 인상률이었어요. 올 시즌 성영탁의 지표를 모아보면 이렇습니다. 8과 3분의 1이닝, 평균 자책점 1.08, 449-0. 자동 고의 사고 1개는 제외한 숫자예요. 포심, 패스트볼 평균 구속 148km. 20살 영건이 449-0이에요. 단순히 볼넷을 안 줬다는 뜻이 아닙니다. 1군 타자들을 상대로 카운트 싸움에서 밀리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부상고 시절 핀포인트 제구와 슬라이더가 주무기였고 프로에 와서 투심을 장착하면서 포심 구속이 148km까지 올라왔는데요. 고교 때부터 제구로 승부하던 투수가 구속까지 붙은 겁니다. 잠깐, 만루 상황에서 자동고의 사구를 지시한 감독이 있습니다. 4월 15일 키움전 9회 2사 만루. 이범호 감독은 성영탁에게 자동고의 사구를 지시합니다. 만 21세 투수에게 만루에서 한 개의 공도 허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요. 그리고 성영탁은 다음 타자를 잡고 무실점으로 이닝을 닫았습니다. 다음 날 4월 16일 키움전에서는 12구로 1이닝을 깔끔하게 처리했어요. 12개의 공으로 3아웃입니다. 4월 11일 하나전부터 해서 9회 등판 3경기 연속 세이브 또는 경기 마무리를 책임진 거예요. 이 시점에서 성영탁은 이미 기아의 새 마무리예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스토브리그에서 기아가 데려온 이적 자원들이 중간을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4명이에요. 김범수, 하나 자유계약 선수로 1월에 3년 총액 20억 원, 계약금 5억에 연봉 12억, 인센티브 3억에 데려왔는데요. 개막전에서 0이닝 3실점으로 시작이 최악이었어요. 그런데 그 경기 이후 8경기 연속 무실점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하나 마지막 시즌 73경기 평균 자책점 2.25를 찍었던 선수의 진짜 모습이 뒤늦게 돌아온 거예요. 이태양, 2차 드래프트 지명으로 영입, 6경기 평균 자책점 1.00입니다. 2차 드래프트는 다른 팀 보호 명단에서 빠진 선수를 데려오는 제도예요. 그런 경로로운 투수가 6경기 평균 자책점 1.00이면 이건 공짜로 준 계산이에요. 홍건희, 1년 7억 원 자유계약 선수로 합류했고 1군 등록 이후 3이닝 무실점. 홍민규,
박찬호 선수의 보상 선수로 합류해서 4월 16일 키움전 2이닝 무실점, 여기에 자유계약 선수로 합류한 조상우가 평균 자책점 2.57까지 안정화됐고요. 이 4명이 정확히 정혜영과 전상현이 빠진 자리, 그러니까 6회부터 8회 사이의 연결 구간을 메우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마무리는 성영탁이 잡고 8회는 김범수, 6회부터 7회 사이를 이태양과 홍건희와 홍민규가 돌아가면서 메우고 조상우가 보탬을 합니다. 단순히 대체 자원이 아니라 각자 다른 경로로 들어온 선수 4명이 전부 제 몫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부패라는 비유가 붙은 이유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모든 그림을 허용한 사람은 이범호 감독입니다. 이범호 감독은 지난 시즌까지 믿음의 야구로 불렸어요. 한 번 맡긴 자리는 끝까지 간다는 뜻이거든요. 정혜영은 그 믿음의 상징이었어요. 통산 149세이브, 한국 시리즈 우승 경험. 그런데 이번에 이범호 감독은 그 정혜영을 2군으로 내렸습니다. 팀은 심각한 부상은 아니다라고 했고 구단은 심리적 문제라고 언급했는데요. 즉 실력이 아닌 상태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범호 감독은 이 시점에서 운영 원칙을 바꿉니다. 믿음의 야구를 내려놓고 무한 경쟁으로 갑니다. 이름값이 아니라 지금 컨디션으로 기용한다. 149세이브의 정혜영도 예외는 아니었고 10라운드 96순위였던 성영탁은 만 21세에 만루에서 자동고의 사고 지시를 받을 만큼 신뢰를 얻었거든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같은 감독이 같은 주에 베테랑은 내리고 신인에게는 만루를 맡깁니다. 이게 단순히 사람을 갈아 쓴 게 아니에요. 원칙을 바꾼 거예요. 그리고 원칙이 바뀌니까 같은 선수단에서 새 얼굴들이 올라왔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2승 7패, 공동 최하위, 불펜 평균 자책점 7.56, 마무리와 셋업맨이 같은 날 사라졌는데요. 그리고 엿새 뒤 7연승에 불펜 평균 자책점 1.23, 성영탁, 김범수, 이태양, 홍건희, 홍민규, 조상우. 이름 6개가 그 자리를 메웠고 그 뒤에는 이름이 아니라 컨디션으로 기용한다는 감독의 원칙 전환이 있었어요. 그럼 정혜영과 전상현이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둘 다 지금 2군에서 재활과 투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준영도 2군에서 투구를 시작하면서 복귀를 준비하고 있어요. 만약 이 선수들이 돌아온다면 지금 자리를 잡은 성영탁과 김범수는 어디로 갑니까? 이건 달콤한 고민이에요. 역설적으로 정혜영이 가장 빨리 돌아올 수 있는 조건은 지금 불펜이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예요. 급하지 않으니까요. 무한 경쟁 체제가 유지된다면 돌아온 정혜영도 다시 자리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름이 아니라 공으로요. 보호받던 시대가 끝난 거예요. 야구에서 가장 무서운 반전은 붕괴 다음에 오는 거잖아요. 믿었던 마무리가 흔들리고 셋업맨이 다쳤고 팀은 2승 7패로 바닥에 있었는데요. 보통은 그 지점에서 무너집니다. 그런데 기아의 4월은 그 반전을 수치로 보여줬어요. 불펜 평균 자책점 7.56에서 1.23으로 6명의 이름으로 엿새만해요. 아직 시즌은 150경기 넘게 남았고 낙관하기엔 이릅니다. 다만 출발은 분명 좋아요. 오늘 기아 불펜 데이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야구를 숫자로 파헤치는 영상 계속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구독하시면 다음 분석도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